액티브워시는 당신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언만큼은, 흰 셔츠만큼은 애벌빨래를 하고 싶은 그 마음. 빨래 좀 해보신 분이 만든 듯. 세탁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녀를 위한 원스톱 케어. 삼성 액티브워시.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에서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기동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바로 옆에 있는 경상중학교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강의할 때는 이 사투리 때문에 늘 긴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마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고 많이 시키고 있죠. 예. 왜 교육을 받았고 왜 시켰습니까? 목적이 뭐였죠? 인격이, 그렇죠? 인간 되라고, 그렇죠? 근데 교육 받을수록 인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모아놓고 시험을 치면 감독이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큰 탈이 없습니다. 근데 교육을 몇 년을 시킵니까? 12년간 너무나 많이 시켰는데 대학생이 됐죠. 감독이 잠시 화장실 갔다 온다. 이거 사건이 됩니다. 그럼 교육이 왜 이렇게 역효과가 나는가? 오히려 인간성이 더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뭐 밥을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해도요, 교육 덜 받은 사람한테 가야 좋습니다.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더 각박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네.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보면 오늘날 우리의 교육 내용은 주로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거? 네. 서양식이죠. 서양식 방법, 서양식 내용인데요. 이제는 서양식의 문제점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네. 우리 옆집에 좀 폭력배가 살고 있었는데, 시골서. 그런데 도시에 개발이 되면 그 도시에 돈을 벌려 옆집에 폭력배가 먼저 달려갑니까? 점잖은 집 사람이 먼저 달려가나요? 폭력배가 먼저 가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오죠. 엄청난 부자가 돼 있죠. 온갖 시설이 다 거기에 있죠.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아들, 손자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가르침의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애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싸우고 얻어맞고 들어올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 양반들은 야,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네가 용서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시 놀아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폭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야, 임마, 니는 손도 없어, 이 머리지 같은. 예. 집 나가, 이놈아. 이제 쫓아내죠. 그러면 애들이 놀면은 누가 늘 다치게 되나요? 우리 애가 다치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애가 자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육이 나빴어.
옆집 교육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건 다 버려야죠. 이게 우리나라의 한 100여 년 역사입니다. 우리 건 다 나빠.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은 교육도, 경제도, 정치도 다 나쁜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세뇌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폭력배가 그 옛날부터 성공하고 잘 살고 있었던 집은 아니죠. 어느 날 힘을 길러서 그렇게 득세를 하게 된 건데요. 바로 오늘날 서양의 모습이죠. 서양이 언제부터 득세하게 됐느냐? 한 16세기 이럴 때부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길러서 이 지구를 거의 엉망으로 만들어 놨죠. 영국인들이 미국 가서 원주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차지했죠.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은 남미 가서 다 죽이고 땅을 차지했죠.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가서 원주민 다 죽였다고요. 멸종할 것 같아서 몇 명 남겨놓고 보호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차지했죠. 아프리카 가가지고 다 죽이고 차지하려고 보니까 더워서 그냥 적당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와가지고 다 죽이고 차지하려고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이다가요.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먼저 많이 차지한 나라도 있고 늦게 시작한 나라도 있다고요. 식민지 쟁탈전. 늦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하고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좀 늦게 차지했으니까 좀 허기가 지잖아. 그러니까 남은 걸 더 많이 먹으려고 자기끼리 내분이 붙었어. 그게 2차 대전이죠. 아마 사실 2차 대전이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힘이 세고 잘 싸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가서 보면 한번 가서 보시면 말이죠. 박물관 그런 데 가보면 거의가 외국에서 빼앗아 온 약탈해 온 문화재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창피해서 얼굴 들고 이렇게 이야기 못 하겠죠. 그런데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거를 전시하고 있죠. 어째 그럴까요? 어째? 도둑들의 모임에 가보십시오. 많이 훔친 사람이 큰 소리 치지. 그렇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의가 발라요. 교양이 있다고요. 규칙을 잘 지키고 질서가 있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들인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규칙과 예절을 제일 잘 지키나요? 어떤 단체에 가면? 예? 어린이들이 제일 잘 지킬까요? 깍듯이 잘 지키는 단체가 있잖아. 군대보다 더. 그렇죠? 바로 조폭 아닙니까? 네, 얼마나 깍듯한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선진국의 예절은 조폭 예절입니다. 근데 조폭 예절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깍듯하지만 수틀리면 주먹이 날라오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교육을 열심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냥 살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가치 기준이 있고 또 그 판단 기준이 있고 또 삶의 방식이 있다고요. 그런 가치 기준, 판단 기준, 삶의 방식은 본래부터 있었나요? 자기가 집어넣었습니까? 원래부터 있는 건가요? 자기가 머릿속에 입력을 시킨 건가요? 입력시킨 거죠. 입력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행동이 다 다른데요. 이렇게 입력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 이외에는 어떤 남자하고도 손잡지 않겠다. 이렇게 입력시켜 놓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오랜만에 이렇게 반갑다고 손 내밀면요, 딱 감춥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입력시키느냐? 요새 어디 조선시대냐? 남녀가 무슨 관계가 차이가 있겠느냐? 만나면 반가우면 악수하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 손을 안 내밀면요, 먼저 손을 민다고요, 그쪽에서. 그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할까? 다른 걸 입력을 시킨 거죠. 다른 걸.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걸 입력을 시켜놓고 살아가는데요. 그게 뭐 많은 게 있죠, 기본적으로. 돈은 많은 게 좋은가요? 적은 게 좋은가요? 많은 게 좋다고 입력시켰죠. 돈 많아서 불행해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 형제들이 뭐 완전히 원수처럼 싸우고, 부부간에 돈 싸움 부리고, 가족이 위에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뭐 가장 불행한 상태가 되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인류학교 다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류학교가 좋은 학교죠. 우리가 입력을 시켜놨는데요, 잘못된 입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류라고 하는 대학, 그 대학에 가면요, 매년 자살을 몇 명씩 합니다. 6, 7명씩요. 행복해야 될 텐데 왜 그럴까요? 거기 졸업생들은 다 성공하고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불행한 사람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건 왜 조사를 안 하는지. 그렇죠. 그런 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 교민들 많은데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 수가 제일 많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이 시골 출신 뭐 학교 별로 안 다니고 이러면 미국 가서 뾰족할 수가 없잖아요. 배추도 팔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골에서 뭐 배추 농사 지어가지고 시장 가서 팔고 잘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한다고. 인류학교 출신은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인류학교 출신이라고 누가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죠. 그러니까 자존심은 상하지.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숫자가 제일 많아. 예. 그럼 우리는 벌써 인류학교 출신들이 좋다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죠. 예쁜 사람이 좋죠. 그래서 예쁜 사람하고 결혼해야겠지. 남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너 나도 예쁜 사람을 이제 결혼하려고 찾아다니는데요. 부인이 예뻐서 불행해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죽은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네. 부인이 예쁘다는 그 하나 때문에 공자의 5대조가 부인이 예뻐서 죽었습니다. 네. 그 송나라 사람이었는데 공자 5대조가요.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송나라 그 권력자가 지나가다 보고 놀래가지고 저 사람 누구냐? 공보가라는 5대조인데요. 공보가 부인이다. 공보가 가서 살짝 죽여라. 그리고 차지했다고요. 단순히 부인 예쁜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자기가 엄청나게 입력을 시켰는데 내가 스스로 시킨 게 아니고 주위의 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뭐 친구한테 들어서, 매스컴에서 들어서, 선생한테 들어서, 선배한테 들어서, 뭐 어느 책을 보고 자꾸 입력을 해놨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라면 일종의 사기죠. 우리는 주위에 사기꾼들이 많다고요. 주위에. 제일 확실한 건 이제 돈 사기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기꾼은 탈로가 납니다. 시간 문제죠. 그렇죠. 근데 돈을 사기친 사람은 빨리 탈로가 나죠. 그런데 마음을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늦게 탈로가 난다고요. 마음을 사기치는 사람. 근데 우리가 마음을 사기당하면 완전히 그게 옳은 건 줄 착각을 합니다. 마음을 사기당하면요. 그게 잘못됐다는 판단을 못 합니다. 예컨대 사이비 교수한테 사기당했다. 그 열심히 신도가 됐다. 그걸 진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야, 너 거기 가지 마. 그게 잘못된 거야. 네가 와라. 네가 잘못됐든지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이제 전도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기준을 먼저 갖고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니까요.
그게 옳은 건 줄 알죠. 우리들이 그 엄마들이 놀러 갔다 와가지고 그 기차하는데 애가 배고프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빨리 해결하는 건 뭔가요? 배달이죠. 전화 한 통에 피자.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취하는 게 그 기준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일 먼저 취하는 거. 병아리 이런 건 제일 먼저 보는 게 자기 엄마인 줄 안대. 그것처럼 말이죠. 근데 애가 제일 먼저 피자를 먹잖아요. 그게 제일 맛있는 기준이 돼버리죠. 평생 피자 건강 망칩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엄마 때문에. 그렇죠. 엄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사기당하는 거, 이거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그 사이비 교주한테 사기당했다. 이거는 주위에서는 되게 알아. 저건 사기라는 거. 그런데 주위에서 모르는 사기가 있다고요. 예컨대 인류대학 교수의 강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거, 이거는 사기 아니겠지. 그러나 훨씬 더 사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속는 거죠. 그러면 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보다 내가 수준이 높으면 돼. 그 사람보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기꾼은 탄로가 나는데요. 교묘한 마음의 사기꾼은요. 탄로 나려면 때로는 500년도 갑니다. 그럼 내가 500살 살아보면 되는데, 그렇죠? 500살 살 수도 없고 수준이 높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사기당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는 길어야 500년 안에 탄로가 나게 돼 있는데, 오늘날 서양 철학자, 칸트, 헤겔, 500년 안 됐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게 사기인지 잘못된 철학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가장 뛰어난 이 철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 500년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면 참 불행한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00년이 아니고 2000년간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있는 책, 그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그거 사기라면 탈로 났겠죠. 그렇죠?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책이 있나요? 논어, 그렇죠? 논어. 그러면 그 논어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논어를 읽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솔깃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따라가야 될까? 받아들이면 안 될까?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잠깐 유보하고요. 논어라는 책을 뒤져보는 거죠. 비슷한 상황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때 어떤 언급이, 어떤 내용이 있으면 비교를 해보고 통하면, 비슷하면 믿어도 되고 아니면 사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방식이 제일 정확한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육이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취하고 있는 교육 이론은 존 듀이라든가 미국에 유럽에 누구 있지 않습니까? 예. 루소라든가 등등의 이론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00년 안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해도 이게 문제가 더 커지니까 500년 안 돼도 좀 의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논어에서는 어떤 교육 원리가 있는가, 이거는 믿어도 되죠. 그래서 어린이 교육은 또 부모는 어떻게 어린이를 길러야 되고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한문이라서 좀 겁이 나시죠.
그러면 눈으로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요.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고 제자는 아우라는 말이고요. 자는 자녀라는 말입니다. 아우와 자녀는 어린이죠. 그래서 제자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가 입적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집에 들어올 입자. 적이라는 말은 면 이런 뜻입니다. 집 안에 들어오면 효도하는 것. 이게 자녀의 삶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어린이 교육의 첫 번째는 공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나타나죠. 첫 번째 목적은 효도. 출적제, 밖으로 나가면, 제는 아우제자인데요. 아우는 형을 공경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공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어른을 공경하도록 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근이라는 것은 이 신중한 거, 집중하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산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예. 능력은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중력을 가지는 거, 이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자는 그리고라는 뜻인데요. 믿음, 신뢰인데요. 신뢰를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설설한다. 성공하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범애중이라는 말인데요. 범은 두루두루, 애중,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은 착한 사람, 친구를 사귀는데요. 착한 사람을 사귀는 것. 이 6가지가 교육의 목표여야 합니다. 행유여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6가지를 행동을 하고 여력이 있으면, 그래도 힘이 있으면, 그러면 뭐 합니까? 서이자는 그 여력을 가지고 학문, 글을 배우도록 한다. 이것이 2500년 전의 교육 방침인데요. 2500년간 내려온 교육 방침입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침대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가르치고 하면 틀리는 일이 없습니다. 뒤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6가지 이 교육 방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좀 짚어보면요. 올바른 지침 착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지침을 찾는데 부모, 형제, 친구, 선배, 선생님, 매스컴, 책 또는 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위험이 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틀림없는 책을 통해서 입력을 하자. 그래서 논어를 통해서 가치관을 바로잡으면 틀릴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논어라는 책은 다른 걸 읽기 전에 먼저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먼저.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첫 번째, 효도란 무엇이냐? 효도란. 우리도 지금 이제 자녀들의 문제인데 우리도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도 나중에 이걸 볼 일이 있을 테니까 어린이의 입장에서 우리는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또 우리 부모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어릴 때잖아요. 대개 5살, 6살,
이럴 때. 왜 행복했을까? 부모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죠. 그때 부모는 전지전능한 해결사였다고요. 그러니까 부모하고만 있으면 항상 행복합니다. 같이 시장이라도 가면 좋은 일은 다 있죠. 엄마 배고파, 뭐 밥 사주고, 그렇죠. 과자 먹고 싶어, 과자 사주고, 그렇죠. 외갓집에 가면 신나는 일이고, 큰애가 이렇게 협박을 하면 엄마 제가 때리려고 해. 그럼 또 해결이 되고, 긴장할 일도 없고, 마냥 좋았던. 그래서 그 시절이 제일 그리운 시절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불량한 사람들의 과거를 조사하니까 부모 없이 큰 사람. 예. 근데 부모 없이 컸는데도 불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걸 또 조사를 하니까 할머니 밑에 컸거나 고모나 이모 밑에 컸거나 그런 사람은 또 괜찮은 수가 있대. 그 외에는 불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양식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제 외롭다고요. 사회에 나와서 갈등이 많고 그러다가 아직 전 죽어보지는 않았는데 죽을 때에 되게 부모가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 죽는 사람 옆에서 보니까 아버지 오셨네 이러는 걸 봤습니다. 예. 그만큼 그리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 간절한 마음이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효도라는 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부모한테 봉사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효도의 내용이 뭔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효도의 내용. 사람들이 바깥에서 세상을 살려면 이 경쟁 시대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 남을 제끼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내한테 약간의 실수가 있으면 바로 소문이 납니다. 전부 나의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가지고 긴장을 바짝 하면서 산다고요. 혹시 내 단점이 들킬까 봐.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가는데 긴장하면 할수록 긴장을 풀고 싶어. 그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를 만나면 긴장이 풀립니다. 그래서 부모 만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근데 나는 뭐 걱정 없어. 친구가 많으니까. 부모 없어도 나는 뭐 도와주는 친구 많아서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신장이 탈이 났다. 이거 신장 이식 수술을 안 하면 죽는다. 아니 난 걱정 없어. 친구 많으니까. 친구야 신장 하나 주라. 선뜻 줄까요? 안 주겠죠. 그럼 그 다음 친구한테 야 신장 하나 주라. 또 하나 주라. 그 많은 친구가 다 거절했다. 그러면 세상이 설렁해지겠죠. 눈물이 날 겁니다. 이런 세상이, 나 따뜻한 세상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죽어가는데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내가 위험에 빠졌다. 막 불타는 집에 있다. 친구들이 들어와서 안 도와준다고요. 불 속에. 물에 빠져도 안 도와준다고요. 참 이게 차가워지죠, 세상이. 그런데 부모는 어떨까요? 신장 급하면 2개 다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불에서 나 타 죽고 있는데 목숨 걸고 들어와. 물에 빠져도 목숨 걸고 들어와. 나를 건져주고 죽어도 행복하게 돌아가셔. 그것이 부모라는 걸 알면 눈물이 왈칵 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가는 만큼 죽어갈 정도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외로움 못 견디는데 구원의 손길은 바로 부모한테서 온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요.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주는 것은 부모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친구들의 가문이슬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걸 깨달아 버리면 눈물겹죠. 그거 귀정한 걸 안다고요. 그럼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의 그 귀한 사랑을 나는 계속 붙잡고 싶어지는 거죠. 그걸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죠. 그 귀한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붙잡으려면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이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한테 가장 큰 행복이니까 그 효도라는 것은 내 행복을 내가 챙기기 위한 노력이죠. 부모한테 봉사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효도다. 그런데 효도를 하려고 보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보니까 일단 부모가 계셔야 사랑을 받죠. 일단 부모가 계셔야 건강하게. 그래서 봉양을 하는 겁니다. 건강하도록 자꾸 봉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가 살아 계시긴 한데 사랑을 안 해주면 어떡해요? 부모가. 그건 또 헛거라고요. 그렇죠?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지. 그러니까 봉양을 하면서도 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또 해야죠.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부모의 뜻을 잘 따라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뜻을 잘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잘 따를까? 부모도 인간이니까 부모에게 욕심도 있고 본심도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느 걸 따라야 될까? 욕심은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본심을 따라야죠. 그러면 부모의 뜻이, 마음이 본심인지 욕심인지 분간을 해야 되는데요. 얘야, 법대 가서 판사가 꼭 떼라. 이게 욕심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본심에서 나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욕심에서 나온 거죠. 부모 욕심이라고요. 그러더니 부모가 또 어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요새는 그 판사보다 의사가 좋대. 또 딱 주위에서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와서 마음이 바뀝니다. 얘야, 너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되라. 또 욕심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 말 잘 듣는 사람이 법 공부하다 그 다음에 또 의과대학 공부해야 돼. 정신 못 차려요. 그렇죠? 네. 그거 욕심이다. 그렇죠? 그러면 본심을 따라야 이제 되는 건데, 그건 변함이 없는 건데요. 갑자기 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흥분해가지고, 야, 이놈, 개석거라, 이놈, 뛰어오면, 나를 때리려고 하면 그게 본심에서 나온 걸까요? 욕심에서 나온 걸까요? 몽둥이를 들고. 때려 죽일 듯이. 그렇죠? 예. 그거는 본심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시키니까, 예, 알았습니다. 때리십시오. 머리가 터졌다. 심지어는 죽었다. 그런 불효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효자인가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 부모가 막 엄청나게 때리는데 막 이렇게 좀 아픈 신용을 하고 이렇게 꾀병이라도 부려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거 불효입니다. 그거. 근데 회초리를 들고 얘야 너 와서 좀 다리 걷어. 이거는 사랑의 매죠. 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맞아야 효자입니다. 예. 그렇다면 부모는 나에게 본심으로 무엇을 바랄까요? 본심으로. 어떤 사람 되기를 바라나요?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거? 훌륭한 사람. 이거는 본심이죠. 그거를 해결해야,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골골 아프면 불효입니다. 그렇죠? 훌륭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효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최고의 인간이 되는 거, 이게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효도는 어떤 느낌이, 효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효자는 위험에 빠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건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예를 들면 사람에게는 본심이 있는데요. 본심은 무슨 마음이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음입니다. 본심이라는 것은. 하늘은 전지전능하니까 인간의 본심은 전지전능한 초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예컨대 이 집이 무너지기 전에 그 전지전능한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그게 본심이니까 하늘 마음이 내한테 명령을 합니다. 야, 빨리 나가 명령을 한다고요. 그 명령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 느낌으로 옵니다. 왠지 있기 싫어. 느낌이 온다고. 그럼 나가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진 본래 마음에서 나오는 초능력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도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쥐도 나간다 그러죠. 근데 사람은 왜 안 나갈까요? 쥐보다 못해서 그런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본래 마음은 하늘 마음인데요. 그것은 생명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늘 최고의 삶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데, 밥 먹을 때 되면 우리는 밥 먹어야 살죠. 하늘 마음은 부모 마음하고 같아요. 부모 마음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걸 잘 알아요. 하느님 아버지 이러지 않습니까? 하느님 어머니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부모는 자녀 살리는 게 일이죠. 하늘도 우리를 살리는 게 일이라고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되면 엄마는 애한테 밥 먹어 그러잖아요. 하늘도 똑같이 밥 먹어 그래요. 근데 엄마의 말은 귀로 들리는데 그 하늘의 마음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들립니다. 그 느낌이 뭐냐? 왜 이렇게 배가 고파? 하늘이 밥 먹으라 그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하늘이 무슨 소리입니까? 쉬어라 그 소리라고요. 왜 이렇게 잠이 와? 하늘이 자라는 소리입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졸리면 어떡해요? 수업 시간에. 하늘이 그렇게 어젯밤에 자라고 했는데 밤새 뭐 딴짓 했거든요. 고스톱 붙이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됐어. 그러니까 일단 살고 봐라. 수업 시간에 아무리 창피해도 사는 게 먼저야. 그래서 잠이 오는 거죠. 왜 이렇게 담배가 한 대 피고 싶어지나? 하늘이 한 대 피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중독이라는 건데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끊임없이 살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서는 나가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고스톱 칠 때는 배가 안 고파. 희한하죠. 하늘이 밥 먹으라고 해도 돈, 딸 욕심 때문에 전달이 안 됩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돈 잃은 사람 더 안 고프고 잠 더 안 옵니다. 그렇죠? 욕심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하늘은 나가라고 해도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배가 추락을 하는데 짐을 싣잖아요. 많이 실으면 하늘이 가만 안 두죠. 빨리 그만 실으라고. 위험해. 그런데 돈 벌 욕심이 있으면 그게 느낌이 없어요. 그냥 많이 실죠.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서 피하라고 하늘이 자꾸 말을 하는데 욕심이 적은 사람은 피한다고요. 그러면 효도를 하는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나 적은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맛있는 빵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먹어도 배 아파요. 내가 먹어야지 왜 아버지가 먹어? 욕심 많은 사람은 그래. 부부간에도 맛있는 거 서로 먹으려고 싸워. 욕심 많은 사람은요. 지뱉기 모릅니다. 욕심이 극도로 많으면.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부모한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사람은 그 효도를 통해서 욕심이 없어지는 거죠. 욕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위험에 빠졌을 때 그 느낌이 살아나죠. 그래서 어디에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근데 몇 명은 살아났다. 안 봐도 압니다. 효자들입니다. 그거. 네. 기억나실지 몰라도 1980몇 년도였는데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요. 많이들 죽었는데 한 젊은 애가 3명이 살았는데 12일 만에 14일, 15일 만에 18일 만에 하나씩 살았다고요. 공통점을 조사하니까요. 효자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어떤 목사님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효도 대학원 대학교 이래가지고 그 정도로 효자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효자는
그 효도의 효과 건강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제가 쓰는 거죠.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성공을 한다. 이거는 우리 그 요새 젊은 여자들은 뭐 이제 효자한테 시집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효자가 아니고 마마보이한테 시집 안 간다 이건데 마마보이는 그건 효자가 아니죠. 엄마의 욕심을 쫄쫄 따라가니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보면 좋은데 성공한 사람을 한번 실험을 해보면요. 거기에 불효자가 있던가를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불효자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크게 성공하려면 조건은 뭔가요? 효자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도하면 내가 행복해지는데 그 다음에 안전해지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한다. 이 이상의 교육이 그 제일 교육의 목적이 효자여야 하죠. 이 이상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리를 얻는 지름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진리를 얻는 지름길. 진리가 뭔가 이게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어 이렇게요. 이게 심어버리면 이 나무는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건 요건데요. 이게 몇 그루입니까? 6그루죠. 근데 이거는 몇 그루입니까? 1그루죠. 이게 이거 아닙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이게 몇 그루인가요? 1그루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진실은 이게 1그루라고요. 진실은.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6그루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그루라는 걸 알면은 이제 모두가 하나죠. 모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랑해야죠.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 하나인 줄 알고 살면 요게 죽어도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게 다 하나인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이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몸은 죽지 난 안 죽어. 그렇죠? 왜? 하나니까. 그런 느낌이 들면 그게 영생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군자인데요. 요걸 잊어버려. 이게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면 각각 남남이 되죠. 남남이 되면 우리 남남이잖아. 경쟁해야죠. 사랑하면 내가 손해잖아요. 이제 경쟁하는 거죠. 경쟁.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면 그때는 남이고 나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가 아니죠. 그럼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늙어 죽어야 돼. 노사. 이게 불행한 것이죠. 이것은 소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뭐냐?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남남이야. 이건 진리가 아니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도 사실은 남이 없습니다. 남이. 형과 동생은 남이 아니죠. 그 부모의 세포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니까요. 남이 아니죠. 사촌은 남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6촌, 8촌 아니라고요. 우리 다 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라고. 이게 다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요 표시가 요건데요. 이 꼴이라는 게 하나인데 이게 안 보일 뿐입니다. 이게. 안 보이지만 하나라고요. 근데 안 보인다는 것은 마치 그물이 눈이 이렇게 촘촘한 눈이 있지만 물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 그물 하나만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 올라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중에 요 하나만 이걸 확인하면 이게 다 확인이 됩니다. 어느 하나만 확인하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남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 누굴까요? 부모하고 자녀. 부모와 자녀는 남같지가 않아. 완전히 그 몸으로 보면 별개인데 이게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이게 부모고 이게 자녀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라는 게 확인되면 그게 부자 유친이라는 거죠. 친자가 하나 되는 걸 친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거. 어머니와 딸은 어디 갔냐? 그런 질문을 하면 바보입니다. 예. 이 부하면 부모죠. 자하면 자녀죠. 예. 앞으로는 이제 모녀 유친 이래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건 따질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게 이게 효도거든요. 효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하나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효도하는 사람은 자연히 형제 간에 우애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 맨날 싸운다, 그건 효자 아닙니다. 그러면 효자는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을 봐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효자는 남이 아니니까. 네. 풀이 하나 시들어가도 마음이 아픈 게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이 효자다, 효자로 길렀다 그러면 길 가다가 행패 부리고 남하고 싸우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되는 거, 모두 하나 되는 거, 그걸 깨달아서 사랑하면서 살고 영생의 삶을 살고 행복하게 되는 거, 이게 진리인데요. 그 진리의 출발점이 효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효도보다 더 중요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말하는 자녀의 그 교육 목표 중에 그 다음에 하나가 어른 공경입니다. 어른 공경.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남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야 남도 나를 위해 주죠.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야 남도 위해줘서 성공을 하는 건데, 남을 위하는 출발점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른 공경하는 건데, 어른 공경은 뭐 삼촌, 백부, 옆집 아저씨, 이모, 고모 이렇게 그 공경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요.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어른 공경. 그러니까 그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셨다, 피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하고, 또 고모가 오셨다, 이모가 오셨다, 뭐 큰아버지 오셨다 깍듯이 하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성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행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바로 모두 하나 되는 건데요. 모두 하나 되는 출발점에서 이렇게 확산돼 가는 거니까 그 이상 중요한 게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침착성. 그 침착성이라는 게 요새는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을 합니다. 요새는 과학적으로 뇌파 탐지기 뭐 이런 뇌파를 이렇게 탐지를 하는데요. 뇌파에 뭐 알파파, 뭐 베타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뇌파가 이렇게 알파파 이렇게 차분하게 되면 집중력이 생기고, 그래서 엄청난 능력 발휘를 하는데, 흥분 상태가 되면요, 뇌파가 이렇게 사이클이 복잡해집니다. 흥분 상태가 되면 그 능력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요. 또 자기 자신이, 난 초등학교 학생인데 성적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집중력이 없다, 이거는 신경 써야 됩니다. 집중력만 확실하면, 공부는 집중을 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중력을 우리는 늘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집중력. 그래서 집중력 신경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태도, 그 다음에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무슨 붓글씨, 서예 뭐 이런 거는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성적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집중력이 없어집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를까 벌써 잡생각이 들어가죠.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 욕심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집중력이 생기죠. 그래서 늘 더 중요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집중력이라는 거,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정직성이죠. 정직성. 이 세상은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독불장군 없잖아요. 혼자서 살고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직하지 않다, 설설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내하고 무슨 같이 어울릴 사람도 없습니다. 자꾸 속고 손해보니까 믿어주지 않으면 성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정직성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TV에 나와서 거짓말 잘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뭐 권력 가진 사람들요. 아, 거짓말을 적당히 해야 성공을 하나 보다. 천만에요. 성공한 사람은 어릴 때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뒤에 그 이제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거 지키려고 거짓말 하는 거지. 어릴 때부터 거짓말 했다면 거기까지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 그 성공한 사람도요, 조사를 해보시면, 어릴 때 어땠느냐 조사를 해보시면요, 지극히 정직했다. 그거는 뭐 환히 보입니다. 결론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대중적 사랑인 건데요. 그 대중적 사랑이라는 건 조건 없는 사랑이 돼야 가능한데요. 이 욕심이 자꾸 생기면 계산이 복잡해져. 그러면 사람 사귈 때 그 계산적으로 사귀게 된다고요. 계산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은 내한테 도움을 주겠다. 저 사람하고 사귀면 도움이 되겠다. 가서 잘해주고. 또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겠어. 그럼 그 사람이 뭐 부탁해도 그냥 등 돌리고. 이런 식으로 사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자꾸 잘 될 때라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돈 없고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못생기고 뭐 힘도 없고 이런 사람은 인간도 아니잖아요. 버러지 취급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장관이 됐다. 이 힘없는 국민들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정치 잘 될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적인 생각으로 친구 사귀는 습관은 말아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이제 자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이 친구 사귀기인데요. 한 반에 뭐 60명, 40, 요새 한 40명 되나요? 다 사귈 수는 없습니다. 뭐 많아야 3명, 5명 이렇게 사귀는 건데, 그럼 누구를 사귈까? 예. 누구를 사귈까? 우리는 이미 잘못 주입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집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뭐가 빠졌느냐?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착한 사람이 빠졌다고요. 제일 조건은 착해야 돼,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만이 모두 하나라는 걸 압니다. 왜? 욕심이 들어가면 갈라진다고. 욕심 채워야 되니까 남하고 싸우게 됩니다. 내 욕심 채우려면요. 그러면서 자꾸 진실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불행으로 달려간다고요. 불행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 사귈 때 그 첫째 조건이 착하냐 안 착하냐, 그것에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을 사귀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섯 가지 그 교육 원칙에서 보면 공부하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공부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교육은 자꾸 하는데 점점 더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탈이 점점 더 나는 거죠. 교육의 기본 방침을, 기본 내용을 바꿔야 한다. 예. 그래서 이 6가지를 잘하고 보니까, 충분히 잘 해내고 나니까 이제 뭐 하느냐?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공부는 금방 따라갑니다. 왜? 그 집중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그 판단 중에, 선입관 중에 하나가요. 어학은 언제부터 해야 잘한다고 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죠? 뭐 2살 때부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망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컨대 영어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느냐? 영어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영어 못하는 사람은 머저리, 이렇게 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영어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그럼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지 뭐.
거긴 깡패도 그건 훌륭한 사람이야. 영어를 잘하니까. 그럼 한국 사람은 뭔가요? 영어 못하니까 다 머저리 아닙니까? 그런 가치관으로 컸다.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미국 가면 영어 잘하니까 성공할까요? 미국 가서 영어 잘한다고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떡하나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어 잘하면 성공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 시키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영문과 교수가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지가 동양학하니까 영어 잘 못하니까 이제 그런 비난할지 모르는데, 우리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유능한 영문과 교수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착각들 하고 있는데 영어 잘하면 나라가 잘 살 줄 알고, 예, 자꾸 초등학교 쪼기쪼기로 하는 건데요. 그 스리랑카 가봐. 거지도 영어해. 예? 잘 사느냐고. 따가운 말이죠. 필리핀 가봐. 예. 영어 다 잘해. 근데 잘 사느냐고. 우리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죠. 그래서 공부 잘해야 잘 산다. 천만에요. 조기교육, 조기의학교육 해야 된다. 천만에요. 6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어떤 진로로,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떻게 교육받아서 길을 개척해 갈 거냐에 대해서 논어에 나오는 교육 방식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